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2023학년도 버전 정확한 언어와 매체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언매 수업인데, 자, 언매 선택자들 본인이 왜 언매를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죠? 왜 언매했어? 문법이 좋아서? 야, 특이합니다. 애들은 보통 문법을 싫어하는데 문법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 수학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매체 파트는 공부해봤나? 매체는 이제 배워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언어 매체의 비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능 시험, 국어 시험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언어 매체가 몇 문제인지는 알고 있죠? 몇 문제 출제돼요? 이것들 봐라. 야, 본인이 선택 과목 원매가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몇 개 나와? 모르겠어? 그래, 지금 얘네들 바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 만나갖고 좀 긴장해서 그럴 거야. 그리고 고1, 2 때는 솔직히 내신 중심으로 문법 공부만 조금씩 했을 거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언어 매체 공부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는 건 지금 처음이겠지. 그죠? 선택 과목은 11문제 24점 배점이죠. 언어가 5문제고, 언어가 문법입니다. 문법이 5문제 11점. 그 다음 매체가 6문제 13점. 합치면은 11문제 24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알겠죠? 11문제 24점인데 24점 중에서 몇 점 맞아야겠어? 24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작년 수능 시험 2022 수능의 오답률 베스트 10을 보면 매년 한 70%가량은 비문학이에요. 한 70% 정도는 비문학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노란색 두 문제 오답률 6위와 8위 언매 선택자들 중에서 오답률 탑10 중에 두 문제가 이제 문법 파트, 언매 중에서도 문법 파트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매체 영역은 좀 생소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법 작문 선택자보다는 언어 매체 선택자가 공부할 양이 많죠. 문법도 공부해야 돼, 처음 생긴 과목인 매체도 공부해야 돼, 좀 할 게 많아. 그죠? 그 정도 각오는 돼 있겠지? 대신 같은 점수를 받으면 화작 선택자들보다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화법 작문처럼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덜 걸려, 화작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시간 단축에 유리하고 표준 점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언매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오답률 탑10에 항상 이제 문법이 과거 수능에도 문법이 한 2문제씩은 들어가 있었는데 다 맞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알겠죠? 자, 언어 매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개념 몰라도 어찌어찌 머리 굴리면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보기 박스에 어차피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랑 선택지 이렇게 짜맞추기 잘 하면은 풀 수 있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잘 봐요. 작년 수능 36번 문제, 선택 과목 문제를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중세국어 자료를 이해하래. 이게 이제 중세국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리 굴리는 애들은 선택지를 가지고 짜맞추려고 하겠지. 그 선택지 1번 딱 보면 기역에서 곁에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이군. 이 말을 모르면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느냐? 모르지. 이거 아무리 여기 있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 문법 용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모음 조화, 부사, 파생, 접사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법 용어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못 푸는 문제인 거야. 보이죠?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보기 박스랑 짜맞추기해서 머리 써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결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알겠죠?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사실 개념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문을 제대로 읽고 문제를 잘 적용해서 풀면은 웬만한 건 다 풀립니다. 문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되고. 자, 다음 두 번째. 반대로 개념만 알면 그러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법 용어 개념 정리 다 했어. 문제 자동으로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잘 봐요.
자, 예를 들면 작년 수능 39번 문항인데 보기는 준말, 줄임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항목을 다 줬어. 항목을 다 줬어.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은 선택지에는 개념어가 안 나와. 기억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갯다와 배로 적을 수 있다. 개념어는 없지. 적용만 하면 돼. 근데 이 문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거야. 봐요. 다 적용이야. 다 적용. 선택지에 적용이라고 써 있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모든 개념은 보기 박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념을 알 필요도 없어. 박스에서 다 줬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 왜? 적용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체 영역은 뒤로 빼더라도 매체 영역도 이 강의에서 다 다룰 거야. 그런데 문법만 놓고 쳐도 개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개념을 몰라서 머리 굴려갖고 풀려고 해도 안 된다.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결합이 돼야 돼요. 결론. 언어와 매체 24점을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개념학습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 중에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개념학습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전 적용 능력. 방금 보여줬지? 개념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실전 적용 능력이 결합돼야 다 맞을 수 있어. 알겠나요? 이렇게 해야 언어 매체 만점. 매체 파트는 배워야 할 개념어가 진짜 살짝 있어. 조금 정도 있고 매체의 특성이나 또는 제시된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독해 이쪽이 중요한 거고. 알겠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일단 언어 매체가 좀 매체는 생소하고 문법은 어렵고 용어 자체가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유 생소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뭐 이런 건데 쉽게 가르칠 거예요. 선생님 요 언어와 매체 파트 커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강의가 바로 요거야. 정확한 언매, 개념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시즌 직전에 최고 난도 언매라는 강의가 나올 거야. 그때는 이제 가장 어려운 언어 매체 개념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배우는 거야. 그때 컨셉과 지금 컨셉이 좀 달라요. 지금 컨셉은 진짜 알아듣기 쉽게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수업인 거고 그때는 진짜 실전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언매는 쉽게 좀 흥미를 붙일 수 있게 재밌게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일단 언매 필수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도 이게 보통 문법집들이 줄글로 이렇게 개념을 쭉쭉쭉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읽다가 지쳐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서 거의 모든 개념을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 표 형태로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독성 좋게 딱 보기 좋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사항들, 헷갈리는 문법 개념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관형사와 대명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또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헷갈리는 문법 요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따로 또 더 알아두기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 문제로 잘 나오죠. 알겠죠? 이런 것들 정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 적용 능력을 위해서 개념 확인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개념 확인 문제. 개념을 배우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 근데 이런 걸로만 연습하면 수능시험장에 가면 문제 못 풀지. 그래서 수능형 문제들도 당연히 풍부하게 실어놨습니다. 수능형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실어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쉽게 푸는 필살기를 전수를 해줄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장에 갔어. 보기박스를 봤는데 이 보기박스와 관련된 문법 개념어가 뭔지가 떠오르질 않아. 그래도 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필살기가 떠오르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전수를 해줄 거야. 예를 들면은 음은 규칙과 관련해서 필살기. 이게 뭐 비음어야. 이 용어는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공통부분 지워버리면 된다. 예를 들면 국, 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국물. 똑같은 거 지우자.
왼쪽에는 기역이 있는데 오른쪽엔 이응이 있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건 바뀌었으니까 교체구나. 이응은 비음이니까 요건 비음화 현상이야. 이렇게 자동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필살기들을 많이 책에다가 실어 놨습니다. 개념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알겠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이것도 해줄까요? 좋다, 좋다, 조, 똑같은 거 지어보면 왼쪽에는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하나만 남았죠.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축약 현상이겠지? 그리고 얘네는 자음이니까 자음 축약 현상. 그리고 티읕은 거센 소리니까 거센 소리 되기 현상.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 필살기들을 단원별로 많이 넣어 놓았어요. 목적은 요겁니다. 개념어가 기억나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도록. 알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단원이 끝날 때는 배운 개념들을 한번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인드맵 개념 정리를 넣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문법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러면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내가 배운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문법 구성. 그러니까 이게 매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어와 매체 신유형. 신유형이라고 하면 일단은 매체 파트는 다 신유형이라고 봐야 되겠지. 기존에 없던 영역이 새로 생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융합 지문들이 있죠. 비문학, 지문이 형 문법. 이거 뭔지 알지? 독서 플러스 문법 제재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단순한 보기 박스 있고 문제 있고 이런 형태 말고 지문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애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이거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도 매 단원마다 실전 문제에 실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융합 지문이죠, 융합 지문. 그거까지 대비를 합니다. 자, 이 강의 듣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했는데 작년에 수업 들은 애들이 실제로 이 강의 듣고 문법에서 애들이 거의 안 틀렸어요. 문법뿐만 아니라 매체까지 다 다루니까. 선생님 제자들은 작년에 이제 선택 과목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어. 물론 작년 수능은 독서 영역이 가장 어려웠어. 비문학이 가장 어려웠어. 막 해결 나오고 환율 지문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비문학에서 맛이 갔는데 언매도 쉽지 않았거든. 선생님 제자들은 24점 중에서 거의 22점 이상은 맞았어요. 하나 틀리거나 다 맞는 수준. 그때 이제 요 강의부터 시작해서 최고 난도 언매까지 간 거지 애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재밌다 이런 말을 하죠. 문법 강의가 재밌기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쉽고 재미있게 수업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베이스 학생들도 최고 난도 문법으로 바로 가면은 못 알아들을 것이고 요걸 거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매체 노베이스 학생들도 요걸 거쳐서 최고 난도로 가면 이해가 잘 될 거다. 알겠죠? 이렇게 애들이 써줬어 이렇게. 요거. 간과하기 쉬운 매체 파트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은 없다. 이건 뭐냐면은 보통 지금 인강 사이트들의 언어와 매체 수업들을 다 가봐요. 가서 강의 목록을 보면 매체가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매체 선생님들이 뭐 가르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매체 파트 가르칠 게 뭐 있냐? 그냥 읽고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재수생들은 알겠지만 매체 파트가 굉장히 실수가 나오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매체 파트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매체 파트까지도 우리는 자세히 다룰 거야, 강의에서. 알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언매 필수 개념 아직 공부 안 돼 있는 친구들.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내신할 때 그때 조금씩 한 거 말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완결된 형태로 해보지 않은 학생들. 거의 그냥 내신할 때 조금씩 하지 않았니? 그죠?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개념은 좀 주워 들었는데 비음화도 알고 유음화도 알고 자음도 뭐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돼서 틀리는 애들. 그냥 보기 박스를 보면은 내가 아는 말만 써 있는데 문제 풀고 채점하니까 틀렸네. 이런 애들. 이런 친구들은 적용 능력 기르는 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매체 수업이 좀 딱딱하잖아. 이게 문법이라. 좀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거라고 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언어 매체 문제 때문에 시간이 즉 선택 과목 언매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은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 11문제를? 네 목표는 몇 분이야? 난 요 정도 시간 안에 풀어야지. 이런 계획이 당연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몇 분? 어? 아니 크게 말해봐. 몇 분? 10분? 15분? 협상하는 거야? 만약에 이 11문제를 10분 안에 풀면 내가 네 딸이다. 이게 문법 공부 잘 됐으면 앞에 문법 5개는 빠르게 풀 수 있는데 뒤에 매체를 그렇게 빨리 풀 수는 없을 거야 아마. 너 몇 분 안에 풀 거야? 17분? 나쁘진 않은 시간인데 언매는 15분 안에 끝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15분 안에 끝내야 공통 영역 34문제를 이제 남은 65분 안에 해결을 하겠지. 15분을 목표로 갑니다. 15분 24점. 이게 우리 목표야. 알겠죠?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일단은 선생님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정회원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들 활용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카페에 보면은 언어 영역, 그러니까 언매 문제은행이 있어요. 거의 문법 문제도 교재에 실려 있는 것보다 더 단원별로 많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 언매 문제은행도 활용 잘 하도록 하세요. 카페에서. 알겠죠? 자, OT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15분 컷에 24점 다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본 강의에서 봅시다.